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미영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저를 한없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 태호 씨가 있었고, 저희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안정된 직장, 화목한 가정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제 인생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는 제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는 잔혹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모든 행복이 20년 동안 치밀하게 설계된 저를 향한 끔찍한 복수극이었다는 것을요. 그날은 아주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서랍에 잡동사니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가장 안쪽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상자가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마치 누군가의 독백처럼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영아,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거야. 내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듯이.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무너지는지 나는 20년간 지켜볼 것이다. 너의 행복은 나 김태우의 완벽한 복수를 위한 밑거름이 될 테니. 제 이름 미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 김태우였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 너의 행복은 나의 복수를 위한 밑거름이건. 명백히 저를 향한 복수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남편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20년 전의 일이라니. 저는 제 과거를 아무리 되짚어봐도 남편을 상대로 한 악행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편을 만난 것도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노렸다는 말인가?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편지 밑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되어 보이는 흑백의 사진이었습니다. 앳된 모습의 남편이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끔찍하게도 불에 타버린 듯한 폐허가 배경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는 희미하게 남아 영재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재 보육원 제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고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갔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편지를 들이밀며 다그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진은 뭐야? 영재 보육원은 또 뭔데? 당신 대체 나에게 뭘 숨긴 거야? 남편은 제 손에 들린 편지를 보더니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제가 보아왔던 다정한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고 낯설고 냉정한 마치 가면을 벗어 던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20년이 걸렸어, 미영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은 앉아서 2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제 영혼을 찢어놓는 칼날 같았습니다. 20년 전 남편 태우는 영재 보육원에서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태우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거 위기에 처한 보육원을 살리기 위해 자선 바자회가 열렸고 그곳에 제 고등학교 봉사 동아리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자선 바자회의 대표였고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저는 제 이름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날 영재 보육원의 철거 위기를 알리면서 기부금을 모아주는 척했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너는 선행의 아이콘이 되었어. 하지만 내가 떠난 바로 다음 주 보육원은 불이 났고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곳이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 내 어린 동생은 그 불길 속에서 죽었어.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화재는 분명 사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보육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날 일부러 보육원 철거를 막지 않았다고 확신했어. 아니, 철거를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너는 너의 명예를 위해, 너의 이득을 위해 우리를 버렸어. 나는 그 불 속에서 동생을 잃었고 평생을 떠돌며 살아야 했어. 그때부터 너를 향한 복수를 계획했지.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첫 직장을 얻고 승진을 할 때마다 그는 그림자처럼 제 주변을 맴돌았다고 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알아냈고 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게 접근해 사랑이라는 가장 달콤한 독약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와 결혼했어.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너의 행복한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언젠가 이 미소를 찢어버릴 날을 꿈꿨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 나의 복수였으니까. 그의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그에게 우리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조차도 어쩌면 그에게는 저를 더 깊이 묶어두는 족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행복은 모두 거짓이었나? 남편의 다정한 미소, 그의 따뜻한 눈빛, 저를 향한 모든 사랑의 표현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남편은 편지를 제게 건네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시간이야. 내가 가진 모든 행복을 말이야. 내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절규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은 이 잔혹한 복수극의 희생양인가요?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 믿음, 행복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행복이라는 성은 사실 그의 복수를 위한 거대한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제게 가장 끔찍한 복수의 화신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증오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더욱 깊어졌고 이제 저는 그 증오의 칼날에 베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